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 계속되면서 다음 달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됩니다. 대전에서는 일부 시설에 한해 2단계 조치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은 어제보다는 확산세가 주춤했지만 산발적 확진이 이어졌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확대 격상했습니다. 천안과 아산, 논산 등에 앞서 내려진 1.5단계가 대전과 세종, 충남 전역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대전시는 일부 시설에 대해 이보다 더 높은 2단계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등 23종에 대해서는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추가합니다.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체육시설에서의 격렬한 단체 운동, 이른바 GX도 밤 10시 이후 금지됩니다. 국공립시설 이용 인원도 기존 50%로 출입을 제한하고 종교활동은 좌석수의 30%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격상된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에선 산발적 감염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며 13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대전에선 80대 여성과 40대 여성 등 4명이 확진됐는데 3명은 기존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이고 나머지 1명은 역학조사 중입니다. 세종의 경우 서울 관악구 확진자가 다녀간 세종시청 인근 PC방을 이용한 20대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남은 8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산에선 70대 여성과 30대 남성, 10대 2명이 각각 가족과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됐습니다. 천안의 경우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선문대 관련 20대 대학생과 경기도 수원 확진자와 접촉한 20대가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공주에선 집단 감염이 발생한 푸르메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 1명이 추가 확진됨에 따라 나흘간 누적 확진자가 45명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천안에서 확진된 80대 남성이 치료를 받던 중 숨지면서 충남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전에서는 감염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공공의료원이 없다는 게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예정됐던 대전의료원 설립 여부를 판가름할 종합평가가 잠정적으로 미뤄진 가운데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일단 분위기는 긍정적입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만 2년 넘게 끌고 있는 대전의료원 설립. 지난 20일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었던 기획재정부의 종합평가가 돌연 연기됐습니다. 대전의료원 설립 결정이 부산과 광주 등 다른 지자체에 미치는 여파가 적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전국 단위 이 공공의료 체계 강화 계획 안에서 대전의료원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정부 내부 논의가 조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KDI 경제성 평가에서 기준치를 넘지 못해 발목이 잡혔지만 남은 종합평가에서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할 경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용 편익에 반영해달라 요청을 했었습니다. 다만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상무 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정치권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공의료원 사업에 대해선 예타 면제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최근 공공의료원 설립 지원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전의료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세종분원 설치 등을 돕겠습니다. 잠정 연기됐던 기재부의 종합평가가 다음 달 초쯤 다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 안에 설립이 결정될 경우 오는 2023년 첫 삽을 뜨게 됩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천안시가 도심에서 운영 중인 소각로 증설을 추진한다는 소식 얼마 전 KBS 뉴스를 통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주민 건강과 도시 발전에 큰 영향을 주는 사업을 사전 설명도 없이 추진할 수 있냐며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준 기자입니다. 천안시가 320톤에서 400톤으로 증설을 추진 중인 생활 폐기물 소각장입니다. 소각장 반경 1km 안에 있어 천안시가 영향권으로 고시한 아파트만 6개 단지에 달하지만 증설을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뒤늦게 소각로 증설 추진 사실이 알려진 뒤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미칠 악영향 때문에 수곽로에서 1km 이상 떨어진 고시 지역 바깥 주민까지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앞으로 계속 살아갈 고장이기 때문에 동네이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히 천안시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아예 시 외곽으로 소각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굳이 인구 밀집 지역에 증설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인구 밀집 지역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면 굳이 거기 또 인구 밀집 지역에다 그걸 둬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천안시 의원 중 상당수도 천안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반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이 있든 없든 원점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 찬반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내에서 답이 나오면은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거 갖고 우리가 이제 더 공론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주민과 의회에 커지는 반발 여론은 천안시의 소각로 증설 사업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한전 원자력 연료에서 지난 8월 육불화 우라늄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뒤 최근 담당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원자력 연료 누출 사고와 관련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최근 직원 A씨가 책임을 떠넘기고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메모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한전 원자력 연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A씨의 명복과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외부 기관의 조사에 대한 협조와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SK 와이번스 출신의 니킹엄과 대만 프로야구에서 활동한 라이언 카렌터 등 2명의 외국인 투수를 영입했습니다. 우완 투수인 니킹엄은 지난 시즌 SK 와이번스로 활동했지만 팔꿈치 수술로 시즌을 조기 마감한 바 있습니다. 한화는 니킹엄이 수술 뒤 9일을 모두 회복했다고 판단해 영입을 결정했고 계약 규모는 연봉 25만 달러 등 총 55만 달러입니다. 대만에서 활동한 자완 투수 라이언 카펜터는 커브와 슬라이더 등을 잘 활용하는 기교파 투수며 한화와 계약 규모는 연봉 30만 달러 등 모두 50만 달러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은 오늘 대부분 흐린 날씨를 보인 가운데 내일 새벽부터 충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5mm에서 1cm 미만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공주와 계룡 영하 5도, 천안 영하 4도, 대전, 세종 영하 2도, 태안 0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7도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위해 대전시가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합니다. 대전시는 수능 당일인 다음 달 3일 공공기관과 출연기관 등의 출근 시간을 아침 9시에서 오전 10시로 조정하고 시험장 36곳을 경유하는 81개 노선 857대 버스에 시험장과 정류소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대전이었습니다.